약간 좀 안 됐어요. 저는 이분이 결국 공천도 못 받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공천도 제대로 못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청와대에서 일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네. 바람에 그 이후에 챙긴 것도 사실은 별로 없고 본인으로서는 재임 기간도 1년 4개월인가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도 명품백도 챙겨서 아니, 누구 그거 참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대현이 아니, 그분 그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그분이에요. 예. 지난번에 MBC 네. 김재철 전 MBC 사장 피의자 예, 신분으로. 김재철 전 사장이 드디어 예. 네,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예. 나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요즘 MBC 앞에 요즘 그 동요가 울려 퍼진대요. 떴다 김재철 나라라. 다 들어가라. 근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김재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공영방송 정상화법을 만들면 전부 제목을 김재철 방지법. 이런 분이 다시 나와서 안 된다. 예, 이런 아하. 겁니다. 근데 이제 김재철 전 사장은 방송 장악의 행동 대장이었다는 평가를 오.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스스로 자체 발광으로 방송 장악한 게 아니다. 조인트 맞고 한 예, 거다. 그렇죠. 그 네.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국정원과 MBC 정상화라는 명목에 방송 장악 논의를 한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직권남용 혐의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방송법 위반은 물론이고요. 국정원법 위반까지도. 네. 그런데 국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직원이랑 같이 했으니까 공범으로. 네, 공모. 공모. 네. 네, 네. 공동 정범. 예. 예, 그리고 방송법은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법입니다. 네. 근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 사장이 예. 국정원 직원과 모의해서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게 최소한 국정원법, 방송법, 예. 그다음에 공무원법 위반, 공직자 어쩌고 위반 이렇게 되는 방송의 겁니다.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할 뿐이 네, 방송의 독재와 예속을 지켰네요. 그렇죠. 예. 네, 행동대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힘은 안 세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인트를 맞죠. 때리는 게 아니라. 1승. 의문의 1승. 네. 그런데 김재철 전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 국정원 직원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문건도 본 적이 없다고 국정원 직원은 만났다 그러는데. 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이 예.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김재철 전 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만난 것도 김우룡, 문건을 받은 것도 김우룡 이런 식으로 김재철 전 사장이 혐의를 떠넘기니까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예. 네 말을 누가 믿겠나. 팩트 폭력. 그런데요, 그 김재철 전 사장이 이렇게 우기는 데는 요만한 꼬투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김재철 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예. 그때 이분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MBC 출신이잖아요. 예. 그 MBC 출신 사장이 MBC에 가면 그래도 후배들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 탕평 인사를 하려고 탕평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철 사장이 2010년 2월 26일에 선임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2010년에 2월 26일에 김재철이 선임됐으니까 그 사이에 MBC는 이제 그 엄기영 사장 시절이었던 예.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사장 될 때 화면 보시면 그 공범자들 화면 예. 보시면 후배들이 막 당신 뭐냐 물러가라 선배 왜 이래요 막 그러니까 내가 잘하겠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네. 인사하는 거 보면. 그치, 그 얘기 내가 나오죠. 인사하는 거 보면 알 거라고 나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탕평 인사안을 만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짜잔 청와대 불려가 조인트를 조인트를 까이고 까이고. 완전 네. 이제 방송 장악의 길로 가게 된 방송 것이죠. 장악의 하수인으로. 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탕평 인사했던 안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나는 잘하려고 했다. 그렇지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딱 사고가 머물러 있네.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 전문용어로 문화 지체 현상. 강압에 의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강압에 의했었으면 차라리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네. 이분은 자기는 이제 국정원 IO를 만날 일도 방송국 사장이 왜 국정원 IO를 만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보원.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사에는 기본적으로 파견이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오가 나한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차라리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아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벌써 7년 8년 전이잖아요.
증거가 객관적인 없을 거다? 증거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진술 우선 말고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국정원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관련 서류나 모든 예. 것은 보관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참고로 그거를 한마디 본인이 드릴까요? 모르는 거죠. 국정원에서는요 숨소리도 녹음이 돼요. 원래 녹음하면 숨소리 같이 하잖아요. 아니, 숨소리도 녹음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아, 그 무슨- 표현을? 예. 국정원에서. 게다가 제가 국정원 출신이에요. 우선 모든 싸움을 할 때 예. 국정원 출신이세요? 모든 싸움을 아, 할 여기서 때 국정원은 학원 이름. 모든 싸움을 할 때 첫 번째 36개부터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그 누구 이 김재철 이분한테 예? 1도 2부 300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 부르면요 알려주세요. 1도 우선 도망가야 돼요. 검찰에서 36개. 부르면 2부 아. 들어가서는 무조건 부인해야 돼요. 그 300 세원은 백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도망 안 갔죠. 들어가서 부인하는데도 좀 어설퍼. 그러니까 누가 한번 좀 이따 그 까줘야 돼 또 부인 제대로 하라고. 근데 300 거기부터 백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안 됐어요. 저는 이분이 결국 공천도 못 받지 않았어요? 공천도 제대로 못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청와대에서 일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네. 바람에 그 이후에 챙긴 것도 사실은 별로 없고 본인으로서는 재임 기간도 1년 4개월인가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도 명품백도 챙겨서 누구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 그분 그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그분이에요. 예. 지난번에 MBC 팝 콘서트 할 때 네. 만나면 좋은 친구하고 팝 콘서트 했는데 네. 배치수 안영민과 두 분이 했는데 네. 공식이 있어요. 언론 장악에. 그런데 자기들 성대모사 일단 그 뭐 진압을 하면서 회사 내 능력은 없으면서 욕망이 그득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제철이 그거 딱 적임자예요. 네. 그분들이 그 내에 부역자로서 적합한 사람들을 찾는 작전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2008년에 MBC보다 KBS를 먼저 장악했습니다. MB 예. 정부가.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 KBS를 장악한 사장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김인규 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사장이 한 분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2008년 8월 26일에 정현주 사장이 해임되고 사장이 된 분이 이병순 사장. 중간에 있으셨어요? 모르시겠죠. 떠오르지가 그래서 않는데? 이분이 이병순 사장인데 네. 우를 이로 바꿔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쪽에서. 이병순인데 네. 순의 우를 이로 바꿔서. 그 뭐예요? 이병신? 너무한다. 아니 그래갖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또 바꾼 거예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여긴 조인트 깎아갖고 개전이 됐는데 거긴 개전에 정이 없었네. 네. 그분은.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정윤주 사장 그때 해임시켰을 때 네. 방문진에서 물론 판례로는 남아버리긴 했지만 임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임면 네.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까지 법도 한글 좀 공부 무리하게 실죠. 적용을 네. 했었고 그렇죠. 무리하게 해서 했죠. 사실 KBS의 경찰 병력들 그대로 다 투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재판 걸었고 그 해고 무효가 됐잖아요. 해고는 다 무효였고 그분이 배임했다고 한 것도 배임이 아니다라고 무죄 다 무죄가 판결 났는데 받았거든요. 근데 근데도 복직도 안 시켰잖아요. 복직도 안 시켜줬고 예. 근데 거기에 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정호택 원내대표가 예. 현재 방문진 쫓아가서 네. MB 때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했다라고 현재의 우리 정권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방송 장악을 하려 한다면서 이명박 때는 이렇게 요란스럽게 안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게 KBS에 망- 경찰을 투여했는데 까먹고 싶은 것만 까먹는 거죠. 사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건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네. 거예요. 네. 고란 빨리 기자님 해주세요. 고란 기자님. 예. 제가 말한 무인 편의점 확산 이겁니다. 무인 편의점 확산. 네. 이게 뭐죠? 이게 혹시 아마 이게 국내에는 5개밖에 없어서 이용을 많이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롯데에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마트 24가 이제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예. 가까운데 이제 성수 배경점 이게 모두 직영점입니다. 예. 일단 시범으로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셀프 계산대를 운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신용카드로 인증을 하고 예. 신용카드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이 나오면 자기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나오는 식입니다. 예. 근데 물건을 들고 튀면 다 찍히나요? CCTV가 CCTV 찍고 있죠. 찍히고 막 소리 나지 않아요? 네, 거기 일단 들어갈 때 네. 신용카드로 긁고 들어가야 돼서 누가 문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알바 자리가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그것 때문에 거.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죠. 줄이려고. 네, 줄이려고. 근데 이게 보니까 뭐냐면 무인이잖아요. 예. 근데 주류나 담배를 팔아야 할 때는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연령. 네. 근데 이게 신분증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여기 이제 어떻게? 신용카드를 찍고 들어가도 뭐 엄마 신용카드 갖고 들어가도 뭐 예.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류나 담배는 못 팝니다. 밤에는. 아. 근데 밤에 편의점을 이용할 때 대부분 다 아마 주류하고 주류는 담배를 많이 그렇죠. 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준 거보다 인건비 절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최저임금도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편의점 점주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대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5개 정도가 들어온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일본은 4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까지 이제 일본의 상위 5개 편의점 업체가 2025년까지 모든 편의점을 무인 편의점으로 하겠다라고 예.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여기 또 이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가서 찍고 뭐 태그 찍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뭐 IC 카드 같은 걸 부착을 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담으면 그게 거기 바구니에 담아서 계산대기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싹 계산이 돼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자리 감소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약간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 4월 달에 이제 2025년까지 모든 편의점이 일본의 5대 편의점이 다 무인 편의점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왜 그런 무인 편의점을 하느냐에 일본은 일하려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 소매 판매점을 완전 포함해서 고용이 돼갖고 맞아요. 지금 일자리 그 사람이 맞아요. 부족해요. 사람이 일본은. 부족해서 예. 2.8배 정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 편의점 바꾼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거꾸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인건비 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무인 편의점화하는 이런 걸로 바뀐 거거든요. 자꾸 이런 부분들은 사회 곳곳에서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도 얼마 전에 최저임금제 그 인상안을 놓고 경비원 숫자 줄이겠다고 주민투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대에는 지금보다 얼마가 올라갈 것이니까 이걸 CCTV 같은 걸로 대체하자라는 식의 주민투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무산은 됐습니다. 무산은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 표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첨단화되고 그러면서 그 불가피해요. 그 일자리 그렇죠. 줄어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새로운 경제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중 무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남북한 관계 활성화되고 그러게 되면 일자리가 그냥 비약적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통일은 밥이다가 진짜 그럼 통일은 맞는 거죠. 경제다. 예.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줄이는 게 자꾸만 첨단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첨단화하려고 그러는 욕구를 막을 수는 없거든. 그럼 맞아요. 이것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걸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것도 맞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제 지금 한 향후 한 10년, 15년 정도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이 예. 됐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 뭐 최소한 G 정도 되는 그 강대국 중으로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일자리의 40% 정도는 없어진다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직업 종사자 중 12.5%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요. 예. 4년 뒤인 2020년에는 대체율이 41.3%, 그렇죠. 2025년에는 70%까지 이게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게요. 그 없어지는 데가 있고 새로 생기는 데가 그렇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거 제가 보니까 화이트 칼라층이 많이 대체될 많이 것 되죠. 같아요. 지식 네. 그 노동자들. 관련돼 가지고 네. 골드만삭스가 주식 트레이딩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 한 600명 됐거든요. 트레이드가 지금은 2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로펌 같은 경우에도 한 로펌이 실험적으로 변호사 숫자를 40%까지 이미 예. 줄인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화이트 칼라가 대체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된다고 네,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는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더하기 일부러 일자리 필요 없지만 만드는 일자리도 이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아니, 계획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일자리가 하면서 세금 같은 경우를 네. 일정 정도 이제 올릴 때가 온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아니, 그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게 공무원 네. 일자리 늘어나야 그다음에 되는 겁니다. 아니 세금도 올리고 그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금 올리고 그래서 국민 기본소득제가 이러면서 도입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정치인들이 청와대에서 전대협 얘기를 할 게 아니라 30년 전 얘기를 예. 지금 기본소득 문제나 예. 아니면 AI나 인공지능 독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맞아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 들어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 화성 가서 살자 그러는데. 예.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저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예.
그 양 언니도 최저임금 때문에 뭐 경비원 숫자를 줄인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로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심한가요? 아니 그거 아니 저는요 관련돼가지고. 우리 그 제 강남에 사업하잖아요. 저는요 우리는 8,000원 준 지 오래됐어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거기 일하면 그렇죠, 내리지 말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맞지. 만들어 버리면 그게 최고임금이 돼. 그러니까. 사실 딱 그거만 주려고.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지금 5년 내 10,000원 만들겠다 이건데 미국은 이미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제일 처음 한 게 2014년 시애틀이 2017년까지 15달러 만들겠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2만 원 가까운 돈이거든요. 예. 최저임금이. 그래서 이제 꾸준히 올렸어요. 그럼 과연 최저임금이 가장 그 궁금한 게 일자리를 감소시킬까? 이게 궁금하죠. 예. 궁금한데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두 개 결과가 달라요. UC 버클리하고 워싱턴 대에서 각각 조사를 했는데 예. UC 버클리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마다 소득은 1% 증가했고 고용은 줄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내놨고 워싱턴 대에서는 근로시간은 9.4% 줄고 일자리도 6.8% 줄고 소득이 월 평균 125달러 감소했다. 이런 상반된 결과를 내놔서 아직은 모르네요. 네, 다음 주 또 얘기해야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 뭐 예.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관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참고로 그거를 한마디 본인이 드릴까요? 모르는 거죠. 국정원에서는요 숨소리도 녹음이 돼요. 원래 녹음하면 숨소리 같이 하잖아요. 아 숨소리도 녹음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그 무슨- 표현을 예. 국정원에서. 게다가 제가 국정원 출신이에요. 우선 모든 싸움을 할 때 예. 국정원 출신이세요? 모든 싸움을 아, 할 여기서 때 국정원은 학원 이름. 모든 싸움을 할 때 첫 번째 36개부터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그 누구 이 김재철 이분한테 예? 1도 2부 300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 부르면요 알려주세요. 1도 우선 도망가야 돼요. 검찰에서 36개. 부르면 2부 아. 들어가서는 무조건 부인해야 돼요. 그 300 세월은 백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도망 안 갔죠? 들어가서 부인하는데도 좀 어설퍼. 그러니까 누가 한번 좀 이따 그 까줘야 돼 또 부인 제대로 하라고. 근데 300 거기부터 백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안 됐어요. 저는 이분은 이분이 결국 공천도 못 받지 않았어요? 공천도 제대로 못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청와대에서 일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네. 바람에 그 이후에 챙긴 것도 사실은 별로 없고 본인으로서는 재임 기간도 1년 4개월인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래도 명품백도 챙겨서 누구 참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 약간 좀 안 됐어요. 저는 이분은 이분이 결국 공천도 못 받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공천도 제대로 못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청와대에서 일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네. 바람에 그 이후에 챙긴 것도 사실은 별로 없고 본인으로서는 재임 기간도 1년 4개월인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래도 명품백도 챙겨서 누구 참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 그분 그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그분이에요. 예. 지난번에 MBC 신민의원님 네. 김재철 전 MBC 사장 피의자 예, 신분으로 김재철 전 사장이 드디어 예. 네,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예. 나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요즘 MBC 앞에 요즘 그 동요가 울려 퍼진대요. 떴다 김재철 나라라. 다 들어가라. 근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김재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공영방송 정상화법을 만들면 전부 제목을 김재철 방지법. 이런 분이 다시 나와서 안 된다. 예, 이런 아하. 겁니다. 근데 이제 김재철 그랬군요. 전 사장은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이었다는 평가를 오.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스스로 자체 발광으로 방송 장악한 게 아니다. 조인트 맞고 한 예, 거다. 그렇죠. 그 네.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국정원과 이무령 전 방문진 이사장이 예. 그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김재철 전 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만난 것도 김우령, 문건을 받은 것도 김우령 이런 식으로 김재철 전 사장이 혐의를 떠넘기니까 김우령 전 방문진 이사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예. 네 말을 누가 믿겠나. 팩트 폭력. 그런데요, 그 김재철 전 사장이 이렇게 우기는 데는 요만한 꼬투리가 있습니다. 오호. 그건 뭐냐면 그 김재철 전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예. 그때 이분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사람은 MBC 출신이잖아요. 예. 그 MBC 출신 사장이 MBC에 가면 그래도 후배들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 탕평 인사를 하려고 탕평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철 사장이 2010년 2월 26일에 선임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2010년에 2월 26일에 김재철이 선임됐으니까 그 사이에 MBC는 이제
그 엄기영 사장 예. 시절이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사장 될 때 화면 보시면 그 공범자들 화면 예. 보시면 후배들이 막 당신 뭐냐 물러가라 선배 왜 이래요 막 그러니까 내가 잘하겠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네. 인사하는 거 보면 그치, 그 얘기 내가 인사하는 나오죠. 거 보면 알 거라고 나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탕평 인사안을 만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짜잔 청와대 불려가 조인트를 조인트를 까이고 까이고. 완전 이제 방송 장악의 길로 가게 된 방송 것이죠. 장악의 하수인으로. 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탕평 인사했던 안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나는 잘하려고 했다. 그렇지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딱 사고가 머물러 있네.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 전문적으로 문화 지체 현상. 강압에 의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강압에 의했었으면 차라리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네. 이분은 자기는 이제 국정원 IO를 만날 일도 방송국 사장이 왜 국정원 IO를 만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보원.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사에는 기본적으로 파견이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오가 나한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차라리 가야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아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벌써 7년, 8년 전이잖아요. 증거가 객관적인 없을 증거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진술 우선 말고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하늘 거예요. 아래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국정원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관련 서류나 모든 예. 것은 MBC 정상화라는 명목에 방송 장악 논의를 한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 직권 남용 혐의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방송법 위반은 물론이고요. 국정원법 위반까지도. 네. 그런데 국정원 아닌데? 그러니까 직원이랑 같이 했으니까 공범으로. 네, 공모. 공모. 네, 네. 공동 정범. 예. 예, 그리고 방송법은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법입니다. 네. 근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 사장이 네. 국정원 직원과 모의해서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게 최소한 국정원법, 방송법, 예. 그다음에 공무원법 위반, 공직자 어쩌고 위반 이렇게 되는 방송의 겁니다.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할 뿐이 네, 방송의 독재와 예속을 지켰네요. 그렇죠. 예. 네, 행동대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근데 힘은 안 세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인트를 맞죠. 때리는 게 아니라. 1승. 의문의 1승. 네. 그런데 김재철 전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 국정원 직원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문건도 본 적이 없다고 국정원 직원은 만났다 그러는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